두 번째, 운동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계라는 것은 이제 모터 시스템이죠. 운동이 어떻게 산출되고 그게 어떻게 실행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주로 운동과 관련된 뇌 영역과 그것들이 어떻게 수의적 움직임과 불수의적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운동부의 구성, 운동을 산출할 때 어떤 내 영역과 거기에서 각 기능들이 어떻게 작동해서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운동계를 요약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모터 스피치, 그러니까 말과 관련된 운동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동계는 수의적 움직임을 조절하는 신경계를 말한다. 이게 모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체계라는 거죠. 체계. 하나의 근육이나 하나의 뇌세포가 이루어져서 작동해서 움직임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영역이 한꺼번에 작동하고, 그리고 여러 운동 관련 근육들이 협응함으로써 우리의 말을 산출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수의 운동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수의 운동, 수의 움직임, 수의가 뭐야? voluntary, 그죠? 의도적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움직이고 싶으면 움직이고 싶고, 멈추고 싶으면 멈추고 싶고, 이걸 갖다가 수의적,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트레머, 이게 제일 그죠, 진전이라 그러죠. 파킨슨 환자가 필 트레머가 있죠. 그런 거나 아니면 헌팅턴 디지즈 이런 것처럼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 나와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걸 우리는 불수의적 움직임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체에 있어서 운동계의 구성은 상부 운동신경원, 하부 운동신경원, 조금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죠? 그리고 기저핵, 소뇌, 주체로와 주체외로, 이런 것들인데 용어가 좀 생소하죠.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부 운동신경원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upper motor neuron이라고 하는데, 상부라는 것은 쉽게 말해, 그죠? 중추신경계입니다. 자세하게 따지면은 더 세부적으로 따져야 되지만, 이렇게 좀 바이너리, 양분해서 설명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근데 하부는 로우 모터죠.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뭐죠? 하부 운동신경원은 로우 모터로서 말초신경계를 주로 의미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중추신경계는 주로 경직형, 그죠? 스패스틱, 디사스리하고, 말초신경계는 플래시드. 이거 플래시드는 뭐죠? 이완형, 힘이 없는 거, 근육에 힘이 너무 뻣뻣한 거, 이런 마비 말장애를 나타내는, 말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저핵. 기저핵은 회로라 그랬어요. 기저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상핵, 담창구, 글로버스 펠리스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연결됩니다. 그죠? 이 기저핵, 흑질, 레드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회로를 이루죠. 아주 복잡하게 그물 모양으로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마비 말장애가 양상이 나타나는데, 과소와 과다, 그죠? 과소는 PD라 그랬어요. 그죠? 파킨슨 디지즈, 운동성이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헌팅턴 디지즈, 과다한 것은 운동성이 가만히 있어도만 불수의적인 것들이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저핵 회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이러한 운동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잠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 나온 게 소뇌가 있습니다. 소뇌는 뭐죠? 협응이다. 그죠? 협응에는 뭐가 있죠? 협응은 어떻게 되죠? 운동 협응인데 나타내는 것은 실조형 마비 말장애가 나타난다. 어택시아, 그죠?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주체로와 주체외로가 있는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주체로는 주로 이러한 상부 운동신경과 하부 운동은 빼고요. 그럼 이거는 주로 12쌍의
뇌신경을 말하고, 이거는 피라미드 영역에 들어있는 데다 피라미드. 이제 주체 외로는 피라미드 외죠. 우리가 해부학을 배웠으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주로 기저핵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라미드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조금 제가 이렇게 평면도를 그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예. 여기가 연수예요. 예. 다시 그려볼게요. 주체로 이렇게 옆단면이에요. 그죠? 옆단면. 정면에서, 그죠? 관상면으로 자르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좀 뚱뚱하고 가운데가. 그 다음에 조금 나오고. 이렇게. 여기서 딴 잘라서 이 위쪽이 중뇌. 여기는 내교. 쭉 잘라서 이 아래는 연수. 근데 피라미드라는 게 이 앞쪽 있죠. 이렇게 앞쪽에서 봤을 때 여기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뿔로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피라미드라는 뜻, 주체가 무엇이죠? 피라미드라는 뜻이에요. 피라미드 트랙이에요. 영어로는. 이 두 개의 피라미드 트랙이 있습니다. 오른쪽과 왼쪽. 여기 와서 연수에서 교차가 일어납니다. 그죠? 앞틱 카야즘처럼 카야즘이죠. 여기 교체가 나는 곳이다. 그죠? 주체 운동로가든 감각로든 이렇게 바뀌어지는 곳인데, 이 부분이 우리가 주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 말고 뇌에서 뇌피질에서 명령을 보냈을 때 이리로 내려오는데, 이거 말고 이제 안쪽으로서 꼬리핵, 그죠? 담창구, 뭐 이런 것들, 시상, 흑질 이런 쪽으로 명령이 가는 것들은 우리가 주체외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체로를 따라가지 않고 기저핵 회로를 도는 것을 주체외로라고 합니다. 제가 직접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조금 명확하지 않아서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는 있는데, 다음번에 나오면 우리가 그림을 갖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요약적인 거니까요. 이렇게 운동계와 관련된 영역들, 용어들과 구조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만 알면은 그 다음은 손상 위치에 따른 말 특성, 그리고 그 특성에 따라 치료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동계는 생각을 행동으로 전환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런 거죠. 운동계라는 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그러니까 두뇌 활동에서 일어났던 것을 몸 밖으로, 외부 환경으로 내보내는 거다. 다리 앞으로 걸어가자 이랬을 때 걸어가는 거, 혀 말을 할 때 뭐 치조음을 만들 때 혀를 높이 들어서 치조 부위 이와 잇몸 사이에 붙여서 말을 해라 뭐 이럴 때 그 손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게 운동계예요. 그죠? 운동계의 일부는 의식적인 작업을 하지만, 의식적이라는 게 voluntary, 그죠? 다른 부분은 무의식적으로 한다. 무의식적인가? involuntary, 그죠? 이 두 개가 작동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신경계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계라는 것은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것을 Central Nervous System, CNS라고 하고, 말초신경계를 Peripheral Nervous System, 그래서 PNS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약어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 단단한 뼈 속에 들어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말초신경계는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12상의 뇌신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척수신경 31상도 중요하지만 얘들이 담당하는 게 가슴, 팔, 다리, 신체 이런 것들이에요. 누가 관심 있을까요? 물리치료사, 그 다음에 작업치료사, 이런 사람들이 관심 있어요. 그죠? 우리는 어디? 이런 머리, 목, 흉곽, 복부 이런 것들은 언어치료사. 뭐 물치나 작치도 관심이 있겠지만 언어치료사의 관심 영역이에요. 12개의 뇌신경. 이거는 단단한 뼈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죠? 12개의 뇌신경은 어디서 나오냐? 예, 뇌 간, 브레인스템에서 나온 거예요. 이 말초신경이죠. 요 뇌신경은. 그런데 요 네 가지, 그러니까 요것과 요것은 우리가 꼭 외워둬야 한다. 언어와 말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뇌는 4개 엽으로 되어 있고, 뇌간은
중내, 내교, 연수 이렇게 3단계로 구분되어 있고 여기서는 주로 생명중추와 관련된 일을 많이 한다. 소뇌는 운동 협응을 담당하고 있다. 그죠? 균형 감각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12개의 뇌신경은 1부터 4번까지가 1번이 우신경이고 1부터 3까지가 뭐 시각부터 해서 활차신경까지 있고 5번은 우리가 관심이 많은 3차 신경, 그죠? 턱을 관장하고요. 아랫부분, 얼굴의 아랫부분. 6번은 뭐죠? 이것도 그냥 활차신경인가요? 눈동자, 외전신경이죠. 외전신경. 눈을 외쪽, 바깥쪽으로 돌리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 7번이 페이셜 너브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들이 쭉 12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번, 7번부터 12번까지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계의 거의 모든 활동이 뇌에서 비롯되거나 뇌에서 궁극적으로 처리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했죠?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에서는 가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장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뇌실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세부학과 우리의 신경 생리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의 사고와 뭐 이런 운동, 언어 이런 것들이 어디 있다고요? 뇌의 심피질, 그죠? 네오콜텍스에 존재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여기서 시작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탑다운과 바텀업이 있습니다. 용어를 조금 기억해 둘까요? 탑다운은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 바텀업은 바닥에서 위로 가는 거. 이 양 방향의 길이에요, 그죠? 근데 위에는 뭐가 있죠? 뇌가 있어요. 아래는 뭐가 있죠? 근육이 있습니다. 그죠? 손가락이나 바깥에 있는 근육,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뇌에서 명령을 내려보내면 근육이 움직이고 외부와 상호작용한 다음에 어떤 감각이 들어오면 뇌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탑다운이라면 탑다운 프로세싱 하면 뇌에서 명령을 내리는 것. 바텀업 외부 환경의 조건을 갖다가 뇌에다 알려주는 것.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탑다운은 근육에 대한 수의적인 움직임을 내려보내는 것. 바텀업은 어떻죠? 신체로부터 받은 감각 처리 정보를 위로 올려줍니다. 그래서 뇌가 어떡하죠? 해석하죠. 해석. 그래서 우리가 추론, 기억, 언어, 문제 해결력 어디에 존재하는 거죠? 뇌에 존재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단한 두개골이나 뼈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호장치도 있어요. 그죠? 그 보호장치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성인의 뇌무게는 1.2에서 1.5kg, 주로 평균 잡아서 1.4kg으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이게 많다고요? 여러분들 몸무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60kg이라고 하면 거의 30-40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하지만 뇌는 우리 몸의 혈류의 25%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배가 고프겠죠. 왜? 포도당과 산소와 이걸 뇌로 전달해서 신경세포들이 그걸 소모하니까요. 그러고 나면 이제 배가 고파지겠죠. 아무리 이게 작지만 한 10% 안 되죠. 한 몇 프로, 10%, 1%, 2%, 우리 몸의 2% 정도 되지만, 우리 몸의 혈류의 25%를 차지합니다. 뇌는 신경세포들은 산소를 필요로 하고, 헤모글로빈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포도당을 열량으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에는 이런 두 가지를 저장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1, 2분만 혈관이 막혀서 전달되지 않는다면 뇌가 괴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는 뭐라고 했죠? 뇌졸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뇌의 구성은 대뇌와 변형계, 뇌간, 소뇌에 있는데 변형계는 조금 운동구장에서는 약간 뇌로 많이 쳐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언어와 인지에 관심이 많아졌죠. 여기서는 언어와 인지는 조금 뒤로 놔두고 이거를 생략한 요 세 개에 대해서 대뇌와 간뇌, 소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뇌는 4개의 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뭐죠?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전두엽은 뭘 한다고요? 예, 운동을 관장해요. 팔다리를 움직입니다. 말을 산출하게 하거나. 전전두엽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그분은 뭐죠?
네, 그렇죠. 집행주의력, 언어, 고차원적인 사고,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을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는 감각을 뜻하는데요. 감각 중에 두정엽은 체성 감각, 축두엽, 템포럴럽은 청각적 이해력, 후두엽은 시각 이런 정보를 처리하게 됩니다. 신경세포를 살펴보면 세포체가 있고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러죠. 블록블록 하나요? 네, 세포체가 있고 이게 세포체예요. 그죠? 여기서 수상돌기가 삐죽삐죽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 하는 거죠? 네, 말단에 이렇게 또는 수용처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케미칼을 받아들입니다. 정보를. 이 반대쪽에서는 어떡하죠? 네, 여기서 열리면서 이온 채널이 열리면서 화학 물질이 막 쏟아져서 그 다음 단계로 엑손이 여기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세포체, 그죠? 수상 돌기 정보를 외부로부터 받아서 세포체에 전달하는 거 축삭. 축삭은 길게 뻗어서 한 1m까지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버튼이라고 하죠. 버튼이 생겨서 여기서 이온 채널에서 상대방한테 정보를 전달하는 거. 그래서 케미칼이에요. 그죠? 화학적 반응. 그 다음 나머지는 전기적 반응입니다. 그죠? 종말 단추가 있는데 이걸 종말 단추라고 해요. 엑손에서 나오는 건 임펄스를 이용한다. 임펄스는 여기서 전기가 흘러요. 전기. 예, 엑손을 통해서 전기가 흐릅니다. 그러면 전기 신호가 전달되고 말단 종말 단추에서는 그 전기 신호에 따라서 케미컬을 쏟아내면 이 덴드라이트 수상돌기가 그 화학 물질을 받아들여서 그걸 다시 세포체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주로 임펄스 전위라 그러죠. 전위. 이거 우리는 신경세포 활동을 하면 전기가 생산되는데 마이너스 70 마이크로볼트 요거를 달성했을 때 신경 전달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그리냐면 마이너스 70 이렇게 때는 이제 전이 활동이 안 일어나고 이랬을 때 이 스레스홀드 넘어섰을 때 전기적 신호가 생산돼서 그 다음 단계로 전달되기 됩니다. 대뇌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뇌는 가장 크고 두드러진 구조입니다. 두개골 안에 있고요. 세로 열, 론지튜디널 피셔, 좌뇌와 우뇌를 가르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면 이렇게 두 개의 방구로 구성되어 있고 이 가운데를 우리는 longitudinal fissure라는 것이 있습니다. 좌뇌와 우뇌. 이거는 뇌량이라는 것은 corpus callosum이라는 게 좌뇌와 우뇌를 연결해서 이렇게 신경섬유. 이거 무슨 섬유죠? 지난번에 다리를 지나간다고 해서 교련섬유라고 합니다. 지금 오른쪽 정보와 왼쪽 정보를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대뇌는 4개의 옆, 전두엽, 축두엽, 후두엽, 두정엽 방금 설명드렸고요. 이 4옆에서 정보 처리가 일어나고요. 주름이 있는데 울룩불룩해요. 이렇게 울룩불룩. 이거를 이랑 들어간 부분을 고랑 이럽니다. 왜 이렇게 접혀 있을까요? 뇌가 편편하게 펴졌을 때는 많은 정보를 못 줘요. 그러니까 뇌가 좁은 공간에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중요 부위를 구겨서 넣은 거죠. 이렇게 아래 위로. 그러다 보니까 이랑과 고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파임을 갖고 센트럴 서커스, 실비안 피셔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영역을 구분하는데 사용된다. 그러니까 랜드마크를 구분하는데 사용된다. 레터럴 서커스가 실비안 피셔죠. 예를 들면 뇌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게 센트럴 서커스, 이게 뭐라고요? 레터럴 서커스 요겁니다. 아니면 실비안 피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앞쪽으로 하고 이 위쪽을 우리는 전두엽 이렇게 부릅니다. 중심고랑이죠. 센트럴 서커스라고 하는데 중심 앞 이랑과 중심 바로 여기 앞 이랑과 중심 뒤 이랑이 중요한데 이거는 M1이라고 해서 Primary Motor Area라고 해서 운동을 관장하고 S1이라고 해서 Primary Sensory Area라고 해서 체성 감각을 받아들이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띠를 이루고 있다. Stripe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심 앞이랑은 주로 신체의 수위적 움직임을 담당한다. 내가 팔을 뻗고 싶네? 그럼 팔 뻗는 거죠. 중심 뒤이라는 감각이에요. 그죠? 감각 뒤를 해서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뇌피질은 네오콜텍스라고 부른다, 그죠? 대뇌 표면으로서 그레이 마터, 회백진다. 왜 그레이 마터야? 아탑시죠. 아탑시가 뭐죠? 해부예요, 그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뇌를 갈라보니까 뇌가 회색질이었어.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원숭이나 사람 뇌를 무슨 색이야? 선홍색이에요. 왜? 핏기가 있으니까. 죽은 사람 피가 굳고 이렇다 보니까 해부해 보면 해백질, 세포 있는 부분이 회색으로 보여서 우리가 해백질이라고 부르고, 백질은 마이엘린 시트죠, 그죠? 그게 풀복되어 있어서 흰색으로 단백질, 흰색 단백질을 피복하고 있는 거라서 백질을 우리는 엑선 주로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축사계로 구성되어 있고, 이 수초화가 되어 있다 그러죠. 마이엘린 시스가 쭉 덮고 있는 건데 축삭을 둘러싼 지방질의 수초화가 되어 있습니다. 뇌가는 중뇌, 내교, 연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주 중요해요. 그죠? 왜 중요해요? 여기서 뭐가 나온다 그랬죠? 12개의 뇌신경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뇌, 내교, 연수, 연수는 생명중추고 여기서 중요한 10번 뭐 이런 것들이 빠져나온다 하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대뇌와 척수의 신경 통로 하행과 상해, 탑 다운이냐 바람 업이냐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호흡, 의식, 심혈관계 일부 기능과 같은 반사적 행동을 통제한다. 얘가 왜냐? 생명용추니까 숨을 쉬는 거. 여러분들 나 숨 쉬어야지 이러고 24시간 숨을 쉬나요? 아니죠. 스스로 쉬어진다. 이게 연수가 가능한 거야. 심장박도 내 심장을 좀 빨리 뛰게 해서 그 설렘을 느껴보고 싶어. 이게 안 된다고요. 왜? 누가 해야? 예, 연수가 담당. 이게 생명중추예요. 뇌신경들이 위치하는 장소는 어디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뇌는 뭐 한다 그랬죠? 운동 협응을 담당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뇌간 뒤에 위치해 있고, 그죠? 뇌간 누구 뒤에 있죠? 내교. 왜 내교라 그랬어요? 이름을 불룩한 부분요. 왜 내교라 그러죠? 다리 역할을 해요. 소뇌와 뇌간 그리고 아래 위쪽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수의적인 운동을 조절하는 것이에요. 뇌간이. 근육이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힘의 크기로 움직이게 하는데, 소뇌를 다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큰 운동이나 세밀한 운동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가 뇌를 다치면 어떻게 되죠? 공을 잘못해서 은퇴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가 어디에 많냐 하면 미국에는 풋볼이 있다 그죠? 미식 축구. 거기는 어떻게 헬멧 쓰고 막 부딪혀요, 그죠? 그래서 스포츠 컨커션이라는 게 있어요. 운동을 하다가 다친 머리인데 선수들은 괜찮다고 해요. 나 금방 복귀할 수 있어. 축구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그래요. 꽝 머리끼리 부딪히고 기절했다가 일어나는데 나 빨리 팀의 승리를 위해서 들어가요.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 사람들 안정을 취하고 이제 뇌진탕, 스포츠 컨커션을 겪었을 때는 뇌가 사용되지 않게 껌껌한 방에 물만 마시고 누워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TBI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계 세포입니다. 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죠? 세포체, 셀 바디가 있고요. 그죠? 여기서는 핵이 들어있고 이거를 정보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수상돌기는 뭐야? 정보를 받아 들고 오는 것입니다. 반대편. 그래서 다른 세포의 엑손과 만나서 신경 전이를 케미컬을 받아서 신경을 전기로 세포체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 임펄스라고 그랬어요. 그죠? 전기적 화학적 임펄스를 사용한다. 그 다음 엑선 있습니다. 그죠? 축삭은 신경 임펄스를 받아 근육샘 다른 뉴런들에 전달한다고 해요. 수초로 덮여 있어요. 수초가 뭐죠? 마이알린 시스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무슨 색깔이라 그랬죠? 흰색. 이 수초는 전선의 피복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전기가 전달될 때 어떠죠? 피복이 없으면 전기 손실이 많을 거예요. 그죠? 정보가 전달되다가 사라진 거예요. 에너지가 전달되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전기 피복으로 비닐 피복으로 사기거나 아니면 여기서 우리 몸에서처럼 수초로 덮이면 정보 전달이 빨라지고 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수초화 현상 이래서 그 장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병을 이야기할 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색의 지방과 단백질로 된 막이라고 합니다. 축삭에 나오는 수초, 그죠? 종말 단추, 종말 가지 형성 있는데 축삭이나 다른 많은 뉴런과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뉴런은 유형을 보면 뉴런은 그 모양과 크기에 따라서 많은 뉴런들이 있어요. 운반하는 정보를 뭐에 따라서 운동 뉴런, 그죠? 하행이겠죠. 하행, 근육 수축, 임펄스 이런 것들을 하고 감각 전달, 감각 자극을 전달, 상행이겠네요. 연결 뉴런,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한 번만에 쭉 가서 뇌까지 전달하는 게 중간에 정거장을 한번 거친다고 생각한 거야 되겠습니다. 뉴런과 뉴런을 연결하고 운동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임펄스의 방향에 대해서 상행, 하행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상할 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뇌가 중간에 있어요. 그죠? 뇌가 가운데 있어 항상 중심이야. 상행, 하행 이런 것들 있어요. 감각, 운동 이렇게 가는데 실질적으로 원심 뉴런, 그러니까 뇌를 가는 것을 원심 성섬유라고 하고, 바깥쪽 뇌에서 신체 쪽으로 가는 것을 원심이라고 하고, 뇌로 가는 것을 구심성이라고 합니다. 구심성, 가운데 구, 그죠? 가운데로 가는 걸 구심성, 뇌에서 멀어지는 걸 원심성,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어를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동 뉴런은 원심성과 감각 뉴런은 구심성을 나타낸다. 즉 운동이라는 것은 뇌에서 명령을 보내서 어디로 가요? 근육으로 가니까 멀리 가고, 감각은 어차피 피부에서 느껴져서 어디로 가요? 뇌로 전달돼서 해석되니까 구심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경 임펄스의 전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은 뉴로트랜스미터는 흥분성이 있고 억제성이 있습니다. 흥분성은 어떻게? 그 다음 신경을 활성화시켜요. 억제 신경 전달은 그 다음 신경을 스탑 시키는 거죠. 그죠? 이것은 시냅스 틈이란 곳을 통해서 이렇게 종말 버튼이 있죠. 그죠? 이렇게 있다고 쳐요. 뭐 여러 가지 작은 게 있는데 여기서 이온 채널을 열면서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럼 여기서 내려와서 요 공간은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요. 그죠? 요 지나고 난 다음에는 전기적 반응이 일어난다. 이걸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에는 아세틸콜린과 도파민이 있습니다. 도파민이 부족한 게 PD입니다. PD. 파킨슨 디지즈고요. 도파민이 어디서 생산되죠? 흑질, substantia nigra, 뭐죠? 니그로에서 나와서 나이그라는 뭐죠? 흑인, 까만색이라는 뜻이죠. 니그로라는 뜻이요. 그래서 니그라 이렇게 표현하나 봐요. 효과적인 흥분과 억제 신경 전달물을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되고, 균형 유지 실패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뇌졸중, 억제 뉴런이 손상된다, 억제 신경 전달물이 실패한다, 뉴런의 과도한 성분이 전달된다, 그러면 근육이 너무 과도하게 수축해서 경직, 스페스틱 모터 디소더, 그게 뭐죠? 경직형 마비 말장애 나타난다. 안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막 목소리를 쥐어 짜듯이 말하게 됩니다. 뭐 말 능률도 떨어지고 말 속도 늦고, 그죠? 단음도로 나타나고 거친 목소리 나고 이런 것들을 나타나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7가지의 마비 말장애를 감별 진단할 수 있도록 한번 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계의 구성의 요약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계는 CNS와 PNS,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성되어 있고, 중추신경계는 척수와 뇌로 구성되어 있고, 말초신경계는 뇌신경 12상을 기억해 주십시오. 척수신경은 제외하고요. 뇌는 대뇌 4개의 피질이 있고, 그 다음에 뇌가 생명 중추를 담당해요. 운동 협응을 담당하는 소뇌가 있습니다. 신경세포는 세포체가 있고 축삭과 수상돌기가 있다. 수상돌기와 축삭은 뭐죠? 마이엘린 시트로 덮여져 있다. 그래서 신경 임펄스가 많이 전달되는 동안 많이 손실되지 않게 해줍니다. 운동계의 구조와 기능인데요. 움직이려는 욕구가 생기면 피질한테 야 움직여 이러면 기저핵으로 명령이 하나 내려가고 소뇌로 하나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시상을 통해서 가야 되겠죠. 그리고 1차 운동 피질에 도착하면 되돌아옵니다. 그죠? 연합 피질에서 가운데 부분에서 보내면 얘들이 처리한다. 움직여 이러면 수의적 운동 움직임을 위해서 M1 영역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그럼 여기서 2가지 길로 한꺼번에 봅니다. 하나는 추체로, 하나는 추체외로. 추체로는 뭐죠? 연수 앞쪽에 뿔로 올라나와서 2개 오른쪽 왼쪽에 있는 삼각 뿔 모양이다. 그죠? 쭉 뭐가 내려간다고요?
발론터리 무브먼트 명령이 쭉 내려가요. 그죠? 추체 외로는 이 움직임을 하는 동안 자세를 컨트롤 해줘야 되니까 추체 외로 미상핵, 담창구, 뭐 청백핵 이런 쪽으로 정보를 보내서 우리의 자세를 조절하게 해줍니다. 그러고 나면 뇌신경과 척수신경이 정보가 전달돼서 이렇게 근육에 접된 부분들이 정보를 전달해서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려는 욕구인데요. 수의적 움직임은 움직임이 움직이고자 하는 욕구에서 시작되고요.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복잡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팔 한 번 움직이는데도 모든 게 작동해야 된다는 거죠. 움직임은 뉴런의 점화에 의해 촉발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뉴런이 빵 하고 터지면 그 다음부터 쭉 연결돼서 이제 움직인다는 거죠. 수의적인 움직임이 수행됨에 따라 800m 전에 연합피질의 신진대사의 활동이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1차 피질과 연합피질이 있는데 이 두 개를 한번 구분해봐요. Primary Motor Cortex M1, S1, A1, V1이 있어요. 그죠? 신경 정보를 분석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대뇌 영역입니다. 이것만 분석해요. 눈에는 눈, 귀는 귀, 움직이면 움직임, 체성감은 체성감 이것만 담당해서 역할을 하는 것들은 그걸 우리가 붙여놨어요. 그죠? 모터니까 M1, 감각이니까 센서리 1, 프라이머리 센서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놨습니다. 1차 청각 피질, 1차 시각 피질, 1차 감각 피질 이런 것들은 뭐라 그러죠? 프라이머리 모터 콜텍스라고 해서 우리가 조금 기억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그 다음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